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축제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춘객들이 전남 지역을 방문해 안전 불감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남도의회 최현주 교육위원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가장 크게 신규 확진자가 늘었던 대구 경북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완치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자가격리자나 이런 수가 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제 콜센터나 교회나 PC방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조금 늘고 있어서요.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다 해서 긴장감을 좀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유입이 좀 증가하면서 이것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도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서남 지역 같은 서남부는 코로나 청정 지역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두 분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확진자가 계시고요. 71명이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은 63곳의 선별진료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의 어떤 정보나 동선 그리고 방역, 교통망 이런 것을 감염 이런 것을 통한 어떤 감염 이거 관리를 좀 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확산세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은 늦출 수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각 분야에는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뭐 여러 분야에서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뭐 교육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정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남 지역에서 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서 이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급감을 했죠. 뭐 잘 되던 식당들도 보통 30-40% 정도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식당 같은 경우에도 80%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것이 일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와 더불어서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에 국가에서도 지금 그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금 긴급 재정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상당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뭐 지금 처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한 자금인데 지금 뭐 예상되는 것은 한 2달 후에 지급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뭐 도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봄꽃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릴 때인데요. 여느 해와 같았다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봄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남에서도 22개 시군에서 지금 봄 축제 3월에 예정되어 있던 봄 축제 10개 중에서 9개는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4월 봄 축제가 이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5개가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5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축제 하나가 지금 뭐 취소되거나 연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뭐 지금 전남도 내 올해 관광객의 목표가 이제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자라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시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도 지금 그 전면 지금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항공사가 운행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서남권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조금 풀리려고 하는 이런 안정기를 접어들려는 찰나에 좀 이런 또 이렇게
긴장을 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서 조금 관광 산업이라든지 조금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 그리고 관광업계의 피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의 축제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각 지자체에서 봄 축제를 거의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그 상충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좀 장기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례군 같은 경우는 산수유 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3만여 명이 거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광양 매화 축제도 매화 마을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난 16일까지 총 31만 명이 거기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4, 15일 이때는 8만 9천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축제는 그 지역 경제하고 조금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큰 결단을 한 거지요.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큰 결단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구례나 광양이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실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노령층에 굉장히 그 위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방문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SNS나 그리고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걸어서 방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리고 도민들께서 충분히 좀 숙지하셔가지고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불감증의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구례군 산수유 축제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확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한바탕 또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구례군에서 밀접 접촉자분들이 대부분 다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지만 이건 뭐 다분 뭐 도민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전 국민들 간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나 이제 최근에 4월 6일 날 개학을 앞두고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몸에 좀 이상 징후가 있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또 그 밀접 접촉자들에게 또 이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 엊그저께죠. 뭐 제주도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온 자녀와 모녀가 이제 제주도에 방문해서 4박 5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분명히 몸에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를 뭐 발칵 뒤집어 놨었죠. 4박 5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 뭐 민인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는 뉴스도 어저께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뭐 전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매화라든지 산수유가 끝나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꽃 축제가 있는 벚꽃이 이제 뭐 그 개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겠다고는 하지만은 뭐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은 물론 요즘에 뭐 다들 마스크를 하시고 뭐 충분히 개인 위생을 충분히 챙기시고는 계시지만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개인이 막을 수 있다 해서 또 완벽하게 막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벚꽃 뭐 축제는 안 하겠지만은 좀 어떻게 서로 조심을 하면서 뭐 즐긴다는 말이 참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멀리서나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나 몸에 이상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진짜 자가격리를 철저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질본에 이제 그 문의를 해서 본인이 빨리 감염 여부를 이렇게 확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검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한 23% 정도가 20대인 경우들이 많은데 20대들은 이제 뭐 기존의 코로나 감염 증상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젊은이들은 좀免疫力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뭐 기저질환이 없거나 아니면 뭐 그냥 무증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뭐 이 보고가 이루어져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외국의 사례에서도 뭐 20대 젊은이들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10대도 지금 사망했고. 네. 전 연령층에서 긴장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다른 사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 설주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략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뭐 특수학교 모든 지금 학생들 개학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봤을 때 여전히 그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상 자체가 소규모 집단 감염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는 그 출입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아까 그 17세 학생 관련된 얘기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자가 면역 반응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면역이 크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얘기인데요. 나이가 젊을수록에 이건 위험의 노출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실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만약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뭐 학교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또 지역사회로 감염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그리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예방수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300여 명이 넘어서야지 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현재는 이미 뭐 중국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창기에 발생했던 중국과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안정세에 접어드는 반면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가 하루에도 뭐 600명, 700명씩 나오고 지금 사망자만 4,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세계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예상할 만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투명한 방역과 그다음에 강력하게 행정 이런 뭐 방역을 통해서 지금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쿄 올림픽을 준비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 확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3월 26일 날 10시경에 이제 밤 10시경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화상회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것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어저께
그 뭐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확산되는 추세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뭐 벚꽃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성화 봉송하는데도 뭐 군중이 밀집을 해서 또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좀 뭐 정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런 그 방역 체계를 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지라든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이렇게 퍼진 것들이 유럽에서는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따가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이 많았던 이탈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망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봤다시피 영국의 찰스 왕세자도 감염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도 뭐 이 감염으로부터 뭐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잘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듯이 뭐 지금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왔었는데 뭐 지금 제2국민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국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입국을 하면서 최대한 검역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지금 검역 뭐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시군에 비해서도 시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그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감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이와 대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그에 걸맞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저는 이것을 추적 단속하고 교정을 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경제가 위축되고 지금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3일 전남도교육청에서도 230억 그리고 전남도에서 2,11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의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에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다 보면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에 가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 후 강사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예 급여나 이런 것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방과 후 강사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계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공연 이런 게 또 취소되면서 예술인들 또한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국민들이 저는 안정적으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또한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 모두 함께 힘든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